세월이 흐르면 강물이 마르듯이 우리 몸의 진액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마련인데 노년이 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바로 신장의 기운이 쇠하는 문제입니다. 흔히들 허리가 시큰거리고 밤잠을 설치며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것을 두고 신장이 약해졌다고 표현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노화인지 병적인 징후인지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많은 노인분들 사이에서 마늘을 꿀에 재워 먹으면 꺼져가는 신장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마치 전설처럼 돌고 있다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00년을 넘게 살며 배운 것은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사실이며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 이치를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장이란 녀석은 우리 몸의 정수와 노폐물을 걸러내는 거대한 여과기이자 생명력을 저장하는 창고와도 같아서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장기입니다. 민간에서 말하는 신장허약, 즉 신허라는 말은 의학적으로 콩팥 기능이 멈추는 신부전증과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로 이해하셔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대개 기력이 떨어지고 손발이 차갑거나 귀에서 소리가 나고 허리와 무릎이 시린 증상을 뭉뚱그려 신장이 약해졌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몸의 전체적인 대사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뜻합니다. 물론 소변에 거품이 이는 증상이 며칠씩 계속되거나 몸이 퉁퉁 붓는다면 이는 음식으로 다스릴 단계가 아니니 지체 없이 의사를 찾아가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한간에 떠도는 마늘과 꿀의 조합이 과연 우리네 쇠약해진 몸을 일으켜 세우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차분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마늘이라는 식재료는 땅의 기운을 듬뿍 머금고 있어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청소하고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뻣뻣해지고 피가 탁해져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기 마련인데 마늘은 굳어가는 혈관에 활기를 불어넣어 순환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콩팥을 고치는 약은 아니지만 콩팥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깨끗한 피를 공급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니 간접적인 지원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꿀을 더하는 것은 참으로 절묘한 조화라고 볼 수 있는데 꿀은 자연이 선물한 천연 방부제이자 소화 흡수가 빠른 훌륭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생마늘은 위벽을 헐게 할 만큼 성질이 강하고 독해서 노인의 약해진 위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꿀 속에 오래 머물게 되면 그 모난 성질이 부드럽게 다듬어집니다. 꿀의 달콤함이 마늘의 아린 맛을 중화시키고 숙성 과정에서 유익한 성분들이 우러나와 우리가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양생의 도구가 되어줍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만남은 신장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라기보다는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손발이 찬 노인들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보양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동전의 양면을 살피지 않고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우리 같은 노년의 몸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꿀단지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독단지가 될 수도 있으니 내 몸이 이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분들은 바로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인데 꿀이 아무리 천연이라 해도 본질은 당분 덩어리물로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생명줄과도 같은 당뇨 환자에게 달콤한 꿀에 절인 마늘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클 수 있으니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에 위장이 불같이 뜨거워 속 쓰림이 잦거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마늘의 매운 성질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꿀에 재워 독성을 뺐다고 하나 마늘 본연의 자극적인 성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빈속에 드시거나 과하게 드시면 위장이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조심스러운 것은 심장병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인데 마늘 또한 피를 묽게 하는 성질이 있어 자칫 지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큰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보다는 현대의학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100세를 사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망가져서 칼륨 수치를 조절해야 하는 만성 신장병 환자분들은 이런 농축된 식품을 드시는 것에 대해 극도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몸속에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 마늘과 같은 채소류나 농축액은 칼륨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좋다고 권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덥석 받지 마시고 내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 거울을 들여다보듯 꼼꼼히 살피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마음을 정하셨다면 이 귀한 재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약이 되는지 그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소상히 일러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만드는 과정은 복잡하고 화려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재료를 고르는 안목과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과정이니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마늘은 껍질이 단단하고 알이 꽉 찬 국산 마늘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 흙 묻은 뿌리를 다듬으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도 일종의 수양입니다. 준비한 마늘은 껍질을 깨끗이 벗겨내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야 하는데 물기가 한 방울이라도 남아 있으면 꿀 속에서 곰팡이가 피어나 애써 만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통마늘을 그대로 쓰셔도 좋지만 노년의 치아와 소화력을 생각한다면 칼등으로 살짝 으깨거나 얇게 저며서 꿀이 속까지 잘 스며들도록 돕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독한 유리병에 손질한 마늘을 담을 때는 욕심부려 꽉 채우지 마시고 마늘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여유를 두어 담는 것이 발효를 돕는 요령입니다. 그 위로 꿀을 부어주는데 마늘이 공기와 다 상하지 않도록 꿀이 마늘을 완전히 덮을 만큼 넉넉하게 부어주어야 오랜 시간 변치 않고 숙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근 병은 햇볕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고 자연의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성급한 마음을 버리고 최소 일주일 이상은 묵혀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늘의 매운 도끼는 빠져나가고 꿀의 온화한 기운이 스며들어 우리가 먹기에 딱 좋은 부드러운 상태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잘 숙성된 마늘 꿀절임을 마주하게 된다면 이를 어떻게 먹어야 보약이 되는지 그 적절한 양과 때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에 좋다는 소리를 듣고 욕심을 부려 밥숟가락으로 퍼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과유불급이라 하여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루에 마늘 한두 쪽이나 티스푼으로 한 숟갈 정도면 충분하며 이를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음미하거나 식사 때 반찬처럼 곁들이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우리의 위장은 나이가 들수록 벽이 얇아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빈속에 드시는 것을 피하고 식사를 마친 후에 소화도 시킬 겸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한꺼번에 많이 먹는 폭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실천하는 끈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 드실 때는 몸이 놀라지 않도록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속이 쓰리지는 않은지 혹은 피부에 붉은 반점이 돋지는 않는지 내 몸의 반응을 살피셔야 합니다. 만약 드신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면 아무리 천하의 명약이라 해도 내 몸과는 인연이 닿지 않는 것이니 미련 없이 중단해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억지로 참고 먹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내 몸이 편안해하는 음식을 찾아 즐겁게 먹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섭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은 마늘 꿀 절임은 어디까지나 거들 뿐이지 신장 건강을 지키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장이라는 장기는 우리가 입으로 넣는 모든 음식과 생활 습관의 결과물을 묵묵히 처리하는 곳이기에 평소의 생활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물을 마시는 습관인데 신장은 물을 이용해 노폐물을 씻어내므로 적절한 수분 섭취는 콩팥이 이를 수월하게 하도록 돕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물을 들이켜라는 뜻은 아니며 목이 마르다는 신호가 올 때마다 조금씩 자주 마셔주는 것이 마른 논에 물을 대듯 몸을 적시는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소금인데 짠 음식은 신장을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므로 밥상 위에서 소금기를 덜어내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이나 찌개를 즐겨 먹고 김치나 젓갈 같은 염장식품을 좋아해서 알게 모르게 엄청난 양의 소금을 섭취하며 신장을 혹사하고 있습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남기는 습관을 들이며 입맛이 조금 심심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싱겁게 드시는 것이 콩팥의 수명을 늘리는 길입니다. 젊었을 때야 짠맛이 입맛을 돋우는 즐거움이었겠지만 이제는 재료 본연의 담백한 맛을 즐기는 것이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노년의 품격입니다. 또한 잠이 보약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으니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지친 신장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압이 오르고 몸의 대사 흐름이 깨지게 되는데 높은 혈압은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곤 합니다. 근심 걱정은 내려놓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어야만 우리 몸의 여과기인 신장도 밤새 찌꺼기를 걸러내고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혹여 불면증으로 고생하신다면 낮 시간에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걷는 것이 도움이 되며 이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밤에 깊은 잠을 부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이야기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몸을 움직여 땀을 내는 것은 혈액순환을 돕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게 하여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나이살이라고 하여 배가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곤란한데 비만은 당뇨와 고혈압을 부르고 결국에는 신장까지 망가뜨리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킵니다. 거창한 운동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동네 한 바퀴를 돌거나 공원 산책로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눕기보다는 앉고 앉기보다는 서서 움직이십시오. 다만 진통제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데 무심코 먹는 관절약이나 진통제가 신장에는 독이 되어 소리 없이 기능을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좋은 음식과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다스리더라도 세월의 흐름이나 예기치 못한 병마로 인해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웬만큼 아파서는 내색을 하지 않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비명을 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무겁게 부어오르거나 저녁 무렵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다리가 붓는다면 이는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며칠 쉬면 낫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뒤에 물을 내리기 전에 한 번쯤 병이 안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소변의 거품이 마치 비누 거품이나 맥주 거품처럼 잔뜩 생겨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는 콩팥이 단백질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혹은 소변의 색깔이 맑은 집색이 아니라 붉은 핏빛이 돌거나 콜라처럼 검붉은 색을 띈다면 신장이나 방광계통에 출혈이나 염증이 생겼다는 적신호입니다. 소변을 볼 때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한다면 민간요법에 기댈 것이 아니라 즉시 병원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특히 등 뒤쪽 갈비뼈 아래 부근이 묵직하게 아프거나 옆구리가 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신장에 염증이나 결석이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옆집 친구의 조언이나 방송에서 본 건강 정보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콩팥 기능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큰 병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세심함이 건강 100세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결국 마늘 꿀절임이라는 것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수많은 보조 수단 중 하나일 뿐 이것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끝내 구하지 못했듯이 세상 어디에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게 만드는 신비의 묘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히려 무엇이 몸에 좋다더라 하는 말에 휩쓸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챙겨 먹는 건강 염려증이 도리어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리고 마음의 병을 키우는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전기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그 열기가 아래로 내려가 신장의 진액을 마르게 한다는 한의학의 이치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정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며 매 순간 감사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세상의 복잡한 것들을 그만 보고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뜻이며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흔들리지 말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이 쉼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이니 젊은 날처럼 에너지를 쏟아붓기보다는 아껴 쓰고 조심하며 스스로를 돌보라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여 우울해하거나 비관할 것이 아니라 고장난 곳은 고쳐 쓰고 약한 곳은 보듬어 가며 남은 생을 친구처럼 동행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가족이나 친구들과 둘러앉아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그 시간이 어쩌면 비싼 보약 한 첩보다 우리네 신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명약일 것입니다. 외로움은 뼈를 깎고 근심은 살을 마르게 한다고 했으니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이야말로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마늘 꿀 절임을 조금 곁들여 드시되 이것이 내 몸을 고쳐줄 것이라는 맹신보다는 자연이 준 선물에 감사하며 맛있게 즐기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음식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음식은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춤추게 하여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오며 제가 깨달은 것은 건강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신장이 튼튼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면에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발로 걸어 다니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지키고 싶은 노년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늘 꿀조림 같은 작은 실천도 좋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는 튼튼한 뿌리가 먼저 내려져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짠 음식을 줄이고 물을 조금 더 자주 마시며 햇살 좋은 날에는 밖으로 나가 가볍게 걸으면서 내 몸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질병과의 싸움으로 얼룩지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잘 익은 과일처럼 향기롭고 풍요로운 결실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몸의 주인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세심하게 살피며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100세 시대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마늘의 알싸한 향기가 꿀이 달콤함 속에 녹아들 듯 여러분의 인생에도 건강과 행복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평안한 노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디 무리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